큰 나무로 비유되는 인목은 무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과 같다. 자수의 단계에서 하늘이 열리고 축토의 단계에서 땅이 열리고 나면 이후 인목의 단계에서 그 모든 천지만물이 구체화되는 것과 다름없는 구체성의 등장과 현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목 자체의 의미에는 보다 구체적 무언가의 시현과 존재성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인목의 구간에는 병화라는 새로운 문명의 에너지가 출발하게 되고 무토라는 가불목의 보호 및 인출하는 안배와 같이 태동하고 있다. 더불어 간목의 록이라는 위치는 하나의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의미, 차원의 새로운 등장이 생기고 출발하는 구체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인목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인간과 문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구체적인 출발의 시점과 그 궤도를 같이 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줄과 날줄의 위치성은 인목이 점유하고 하늘의 뜻을 의미하는 영역에는 임수라는 에너지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임수는 회임의 인자이며 지지에서는 해수천문의 영역에서 본질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에너지다. 임수는 본디 꽉 쥐고 잡아내어 씨앗을 회임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지향성은 결국 간목을 탄생시키는 것을 천명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이다. 한편에서는 인목의 주인이기도 하다. 이민이라는 배합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바라볼 때에는 임수가 인목의 위치에 놓여져 있으며 인목의 주인은 임수라는 관점에서 이민년이라는 글자를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어떤 천간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간목일간이라면 임수는 편인, 인목은 비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는 말기로 하자. 십신적인 사유 방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명리학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임수가 인목이 위치하고 있는데 임수는 본디 강한 흡착과 내적인 압력을 보유한 기운인데 임수가 병지에 앉아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의해 그 강한 흡착과 압력의 기운은 다소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신금의 위치나 자수의 위치에 앉아있다면 아주 강한 임수 자체의 특성이 발현되겠으나 병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본연의 그 강한 흡착력은 많이 약해진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명의 구조에 따라서 아무리 힘이 약해 보이는 임수라도 본연의 특성이 발현되어 버릴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개수와 같은 존재성으로 뜬만 수기운으로서 보유한 채로 그 에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민년의 임수가 작용하게 되면 원명의 정화를 보유한 자들은 정의만목이라는 현상을 겪게 된다. 그 정화가 어떤 작용을 하건 간에 임수와 만나게 되면 간합을 통해 목기운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희신이냐 기신이냐에 따라 그 성질이 구분될 것인데 정화와 간목의 조합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희기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간목이 희신이라면 발전적이며 간목이 기신이고 무토가 용희의 개념이라면 정의만목 자체의 현상이 인간적인 불만과 불행적 요소를 대동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그런 면에서 이민년에는 인중간목이 힘을 쓰고 있으므로 간목의 활용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정화가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불목이 임수를 만나게 되면 일단 가불목은 순간 정지되는 입장이 되어버릴 수 있다. 임수가 아무리 약해도 임수의 탈을 쓰고 있는 이상에는 임수의 흡착 능력에 의하여 가불목의 탄생과 번식의 개념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여분이 존재하는데 무토나 기토를 천간에 띄워놓고 있는 운명이라면 쿠션 작용에 의해서 마치 바닷물을 담수 작업하여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더딘 면은 있으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 다만 기토 자체는 기토탁임의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적인 의미에서 상황의 탁함과 곤란함이 1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이후의 작용력을 고민해야 함을 참고하여야 하며 경금이 존재한다면 특정한 환경이 아니라면 경금이 과히 빛을 발하기 곤란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경금에게 특정한 상황이란 특정한 대운의 환경 조건이나 원명의 조건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대운이 해자축 대운이라면 여하한 경우에도 임수가 계두하여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경금 본래의 꼴과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반대로 임수가 충분히 허용되는 위치와 상태도 존재하므로
조금 더 깊게 추천할 필요가 있다. 이민년은 한편에서는 인호술 화국이 짜여지기도 하고 인사신 삼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화국은 연대와 합작의 개념이며 삼형은 각각의 기세를 강하게 발출하여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지향하는 목적마다 호불호가 달리하겠지만 말이다. 해수가 존재한다면 깊게 침잠하는 에너지와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기운이 결합하게 되는 의식의 작용과 이에 따른 현실의 반영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다만 수세가 희신이라면 이민년의 외화 내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명분과 실리 중에서의 선택적 조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지에 신금이 존재하면 그 완성되어가는 열매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태를 생각해 봐야 하며, 사화를 만나면 급속하게 확산되는 의식의 작용을 잘 관찰해 나가면서 정돈을 잘 해야 한다. 아마도 각각의 글자들이 조합될 때마다 발생하는 이합집산들의 흐름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의 대표성은 천간의 임수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방향성이 펼쳐지게 되는데, 지지에서는 움트고 드디어 현신하는 에너지의 상태이면서도 천간에서는 아직도 쪼이고 응축하는 에너지의 상이한 패턴의 결합이 이민년을 장식하는 글자의 의미이므로, 시기는 무르익어 가면서도 결과는 아직 미정인 상태의 어정쩡한 조건이 이민이 자의에서 드러나는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하간의 조건에서 정화와 해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임수는 자연계적이고 수동적인 에너지의 조건이라면 정화는 의도와 의지를 가진 주동적인 상태이므로 뒷단에서 작용하는 패턴에서 작용하는 정화의 개념이 본명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가지게 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한다. 물론 해수도 요합되어 들어올 것인데 그 천문의 극단성이 어떤 포지셔닝을 지니는지도 당연히 관심사항이다.